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장 변수와 연산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다룬 표현식, 즉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요것은 무엇이냐면은 값과 변수, 연산자들을 조합한 것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4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에 의해서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데요. 이 수식은 평가가 됩니다. 즉 연산자는 2와 4의 합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정리드리면요. 이렇게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연산자라고 하고요. 피연산자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을 일컬어서 수식 혹은 표현식이라고 하죠. 이 표현식은 평가되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6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 수식의 평가값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할당 연산자란 무엇일까요? 할당 연산자란 연산자 우측의 값을 좌측의 변수에 할당 집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 200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이 200이라는 값은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num3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죠. 그죠? 요것을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num3는 이제 200이라는 새로운 값을 가지게 됐고 이 값은 다시 num2에 할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num1에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와 같은 문장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을 다중할당문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 넘버1, 넘버2, 넘버3를 출력하라. 그러면 200, 200, 20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4하고 쉼표를 준 다음에요. 넘버5 이꼴 300하고 쉼표 400 이와 같은 연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할당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요. 앞에 나오는 이 300 값이 넘버 4 여기에 할당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400 값은 넘버 5 여기에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300과 4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할당 연산을 실습을 해보면요. 여기에 P연산자 10과 P연산자 20이 있습니다. 그죠? 이 P연산자는 곱셈 연산자라고 하는 연산자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값은 200이 되죠. 그 200 값은 할당 연산자에 의해 가지고 result 1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이 되죠. 그래서 result 1을 우리가 살펴보면 2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식은 괄호 연산자라든지 곱셈 연산자, 빼기 연산자, 거듭제곱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등등을 써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은 연산을 하게 되면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괄호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와 3의 곱 6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4의 거듭제곱 1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 평가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8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6과 8의 뺄셈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0이 되죠. 이때 여러분이 왜 실수가 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나누기 연산의 결과는 항상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8.0이 되는데 6-8.0은 정수와 실수 연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더 범위가 큰 실수값 2.0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300 하고 assign 연산 30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등호 연산은 두 값이 같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파이썬 언어에서는요.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300이라는 이 리터럴을 assign 연산자를 가지고 할당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반면에
str 이꼴 월드와 같이 리터럴, 문자 리터럴을 str에 할당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지만 이 변수를 상수에다가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당 연산자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num 이꼴 200이라고 하는 할당 연산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200이라는 객체가 생성되고요. 이 정수 객체를 num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태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 이꼴 200이 하는 일은 이런 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num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200이라는 값과 100이라고 하는 값의 합이 그죠? 수행되겠죠. 그럼 이 평가값 300이 나오겠죠. 이 300을 저장하기 위한 새로운 비유를 하자면 상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넘버가 이 300을 지칭하는 이런 형태로 할당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례로 얘가 실행되고 나서요. 또 차례로 실행되고 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초값이 넘버가 200에서 300으로 바뀌고 또 300에다 100을 빼면 또다시 200으로 바뀌었다가 이 200 값에다가 20을 곱하면 40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었다가 4000이라는 값에다가 2를 나누게 되면 결과는 2000.0 해서 실수형 값 2000.0이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할당 연산자의 조금 고급 버전인데요. 복합 할당 연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플러스 연산과 할당 연산자를 이어 붙입니다. 사용 방법은 i 플러스 이꼴 10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이 의미는 i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i 값에 10을 더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축약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코드를 줄이고 압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마이너스 이꼴 연산자 역시 하는 일은 i 이꼴 i 마이너스 10을 축약하고요. 곱하기 이꼴도 요 연산을 축약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나누기,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 2개, 그 다음에 모듈로 연산, 거듭제곱 연산이 각각 축약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합 할당 연산자 그리고 그 연산의 수행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최초값이 넘버가 200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꼴 100 이렇게 하면 200 더하기 100 연산을 하겠죠. 그러면 이 평가값 300이 되니까 넘버에는 300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다시 넘버 마이너스 이꼴 100 이렇게 하면 얘는 200이 되고요. 넘버 곱하기 이꼴 20 그러면 4000이 될 것이고 그죠? 넘버 나누기 이꼴 2 그러면 앞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2000.0 같은 실수값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파이썬의 비교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요, 두 개의 p 연산자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false 혹은 true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등호 두 개가 이어 붙여져 있는 이 비교 연산자는요. 두 p 연산자의 값이 같으면 true, 즉 참 결과를 반환하고요. 느낌표 이꼴 이 기호는 두 p 연산자의 값이 다를 경우에 true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등호 기호죠. 요 기호는요. 왼쪽 여기에 나오는 왼쪽 p 연산자와 오른쪽 p 연산자를 비교해서 왼쪽 p 연산자가 오른쪽 p 연산자보다 클 때 true를 반환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부등호 기호는요. 얘와 반대의 일을 하죠. 그죠? 왼쪽 p 연산자가 오른쪽 연산자보다 작을 때 true를 반환합니다. 요거는요.
작거나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이거는 작거나 같다 기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왼쪽 피연산자가 오른쪽 피연산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 true를 반환하고요. 얘는 작거나 같을 때 true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A에 100이 할당되어 있고요. B에 200이 할당되어 있을 때 A 등호 연산자 B를 하게 되면요.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not equal 연산을 하게 되면 true가 될 것이고 A는 B보다 크다. 이 연산자는요. false를 반환하겠죠. 그죠? 반면에 A는 B보다 작다. 이 연산자는 true를 반환하고요. 만일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false를 반환하고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true를 반환하겠죠. 그죠? 자,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에다가 100과 200이라는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 B 확인해 보고 A와 B는 같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연산의 결과가 반환하는 값은 false가 되겠죠. 그죠? 주의하실 점은 이 이 비교 연산자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붙여서 쓰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는 B와 같지 않다 했으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그죠? A는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false고요. A는 B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true죠. 그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false고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true가 되겠죠. 그죠? 이 부등호와 할당기호를 쓸 때도요. A 크거나 같다 할 때도 여기에 이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번역기는 이 문장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구문 오류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에는요, and or not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nd or not 연산을 통해 가지고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부울 값이 반환됩니다. 부울 자료형은요,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true 혹은 false 값을 가지는 자료형이고요. 그래서 원래의 부울 값이 아닌 자료형이 있다 하더라도 얘도 부울형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울하고 구 이렇게 하게 되면요. 부울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 구라고 하는 정수를 부울 자료형으로 반환합니다. 부울 자료형으로 반환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거짓이 되느냐? 부울 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도 어떤 값이 있죠. 값이 있으면 무조건 true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값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0이죠. 그죠? 0은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됩니다. 요 0과 똑같은 이제 일을 하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 none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키워드 none을 넣게 되면요. 부울형에서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울에 이렇게 null 문자인데 값이 없죠. 그러면 역시 값이 없으니까 얘도 false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부울에 hello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가지는 문장이 있다. 어떤 값이라도 문장에 값이 있으면 얘는 true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울을 할 적에 리스트 자료형을 만들어 줄 때 리스트 자료형에 원소가 없죠. 그러면 얘는 false가 되고요. 리스트 자료형에 어떤 값이라도 있으면 얘는 true가 됩니다. 이와 같이 수치값을 부울형으로 만들 때는 부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nd와 or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느냐? and 연산은요, 두 개의 피연산자가 있을 적에 이 두 피연산자 xy 중 하나라도 거짓이 하나라도 있죠. 그러면 거짓이 돼요. 즉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고요. x or y는 둘 중 하나라도 참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이 됩니다. 즉 이거는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고요. not x는 x가 참일 때는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참이 되는 부정의 관계가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논리 회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논리 연산을 컴퓨터의 회로로 이렇게 부호화, 기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낸 것을 AND 기호라 하고요. 이렇게 나타낸 것, 끝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입력이 들어가는 XY 부분이 반달 모양으로 들어가 있죠. 요런 기호를 오화 기호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모 기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죠. 요거는 NOT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XY가 있을 때 출력은 X AND Y를 반환하고요. X하고 Y가 있을 경우 얘는 X와 Y를 반환해 주고요. 얘는 not X를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 XY는요, true or false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false일 때 Y는 false나 true를 가질 수 있고요. X가 true일 때 Y는 false하고 true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각각 경우에 대해서 즉 XY가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전체 상태는 4개가 되고요. 그 4개의 상태에 대한 각각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X and Y는 보시다시피 입력값 중에 false가 하나라도 있다. 그럼 무조건 false입니다. 그죠? false가 있죠. 그럼 false고요.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OR 같은 경우는 입력값 중에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true가 되죠. 네, 이런 효과가 있고요. not 같은 경우는 false가 들어오면 true가 되죠. 이놈의 부정이 되고요. true가 들어오면요. 이 true의 부정인 false가 반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 y에다가 true, false를 넣고 and, or, not 이렇게 보면 false, true,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그 출력 결과를 나타내는 이 결과표를 진리표라고 하고요. 이런 기호는 논리 기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or, not 이런 것들을 논리 연산이라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and, or, not을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논리 연산자의 결과는요, 항상 true 또는 false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자리의 이진수, 그러니까 0 또는 1을 가질 수 있는 이 이진수 값, 한 자리가 있을 때 이거를 비트라고 하고요. 이 비트로 이루어진 값이 있을 때 이 비트 값을 조작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트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혹은 비트 단위 연산자 해가지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 비트 단위 연산자는 같은 말인데 얘는 문자열 혹은 리스트 실수형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정수형 피연산자에 대해서 비트 단위 연산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비트 단위의 연산자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비트 단위 AND, 비트 단위 OR, 비트 단위 exclusive OR, 비트 단위 NOT, 그 다음에 비트 단위 왼쪽 이동, 비트 단위 오른쪽 이동, 요런 다양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로 참고하시고 우리가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정수값이 있을 경우 이 정수값을 이진수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의 이름이 bin입니다. 바이너리 넘버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에 해당되는, 즉 10진수 9에 해당되는 거, 보통 진법을 나타낼 때 9 해가지고 10진수 9가 있다 하면 얘를 이진수로 나타내면요. 1, 0, 0,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진법 변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만일에 빈 10이 있다. 그러면 역시 얘도 10진수 10은 이진수로 나타낼 때 10, 10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로 0B 1010, 0B 1001 이와 같이 컴퓨터는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와 10에 대해서 비트 단위 AND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8이 나오죠.
8을 빈으로 조회를 해보면 제곱이 1, 0, 0, 0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비트 단위 연산을 할 때 앞자리 값은 0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죠? 왜냐하면 앞자리에 값이 있으면 9가 아닌 더 큰 값이 되겠죠. 그죠? 9가 있을 경우 1, 0, 0, 1이라고 하는 이런 비트 값이 각각의 자릿수에 나열되게 됩니다. 만일에 10이 있다 그러면 1, 0, 0, 0, 0에 1,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비트 단위의 AND 연산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릿수마다 가지고 있는 비트 값에 대한 AND 연산을 하게 됩니다. AND 연산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는데요.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 되죠. 여기에서는 0이 거짓, 즉 false 값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1은 참, true 값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비트 연산을 해보면 0이 있죠. 그럼 결과가 0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0이 있죠. 그럼 0이 되고요. 모두 0이니까 결과는 당연히 0이고 얘는 0이 없죠. 1과 1로 되어 있죠. 그러면 결과는 1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1, 0, 0, 0이 되는데 이 1, 0, 0, 0, 이진수 1, 0, 0, 0을 십진수로 바꾸면 8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와 연산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얘는 버티칼 바라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비트 단위 OR 연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비트 단위에 대해서 OR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1이 되고 이거는 0이 되고 이거는 1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입력값에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무조건 결과가 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10, 11이 되는데 이 10, 11을 십진수로 바꾸면 1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11이 되고요.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10, 11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연산은요. 요 연산은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라고 우리가 읽는데요. 우리말로는 배타적 합 연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줄여서 그냥 XOR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요. 되게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 두 개의 비트 값이 다른 경우에만 1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 입력이 1이고 0이죠. 두 개의 비트 값이 다르죠. 그때 1이 되고요. 0이고 1이죠. 비트 값이 다르죠.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런데 1, 1 비트 값이 같죠. 그러면 0이 되고요. 1, 1 비트 값이 같죠. 그럼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0, 0, 1, 1이 되고 이진수 0, 0, 1, 1은 십진수로 만들면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주는 게 비트 단위 OR 연산입니다. 이 비트 단위 연산 중에서 엑스클루시브 OR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처리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쓰는 이미지들 있죠. 이 이미지들을 처리할 때 엑스클루시브 OR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 연산자 중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컴퓨터가 0, 1, 이진수를 써서 표현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3이라는 정수, 그죠? 그러면 얘는 이진수 1, 1로 표현한다. 그것도 앞서 살펴봤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살짝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음수 부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트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비트, 요거를 최상위 비트를 하는데요. 0 혹은 1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수가 될 때 이 최상위 비트 값을 1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음수 값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수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컴플리멘트라고 하는데요. 1의 보수, 2의 보수, 이런 보수 체계에 대해 보수 체계를 적용해 가지고 음수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 자체는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컴퓨터 개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운다. 그러면 이 컴퓨터 개론 문헌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보았던 연산자 중에 낫 연산이 있었죠. 즉 9라고 하는 숫자 값이 있을 때 비트 단위에 낫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호가 바뀌고 크기가 9에 대해서 10의 보수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 개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프트 연산인데요. 얘가 해주는 일은 여기에 있는 비트 값을 한 칸씩 이렇게 왼쪽으로 한 비트를 이동할 때는 1을 쓰고요. 만일에 왼쪽으로 2비트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2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10진수를 쓰고 있죠. 10진수의 수체계에서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해서 우리가 같은 수를 써서라도 그냥 1이 있을 때랑 1에 0이 있을 때랑 그 값은 10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진수는 10개의 기호를 써서 각각의 자리수에 그 기호를 배치시키고 그걸 가지고 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진수는 당연히 2개의 비트를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자리가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2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진수 1이 있고 이진수 1, 0이 있으면 요거는 값이 2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진수일 경우. 그래서 1, 이진수 1과 이진수 1, 0이 있을 경우 이진수 1, 0은요. 요거는 10진수로 바꾸면 2가 되겠죠. 이진수 1을 10진수로 바꾸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쓰기 때문에 비트 값을 한 비트씩 이동시킨다. 그러면 그 값은 원래 값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4를 한 비트 이동시키면 8이 되고요. 만일에 2비트를 이동시키게 되면요. 그 값은 4배가 됩니다. 우리가 10진수에서 자리수를 2칸 앞으로 당기면 100배가 증가하죠. 그죠? 왜냐하면 10진수니까. 그죠? 이진수에서는요. 2칸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요. 값이 4배가 증가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값이 이동될 때 빈자리가 생기겠죠. 요거 빈자리는 자동으로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연산이 지원이 됩니다. 만일에 비트 단위 이동 연산을 할 때 비트 단위 오른쪽 이동 연산을 쓸 경우 얘는 반대로 2분의 1씩 그 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4를 한 비트 오른쪽 이동시키게 되면요. 2분의 1이 되니까 2가 되고요. 4를 2비트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요건 역시도 원래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1, 0, 0일 경우 1,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원래 값이 4일 경우 값이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요 값 있죠. 요 비트. 요거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0으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연산도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연산을 지원하는데요. 이 연산을 지칭해서 시프트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프트. 한 칸 자리 옮김 혹은 2칸 자리 옮김, 자리 옮긴 연산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 단위의 복합 할당 연산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앞서 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i에다가 앰플샌드 10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 단위 연산을 하죠. 요것을 다시 i에 할당할 경우 이것은 i 앰플샌드 이꼴 10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드 연산, OR 연산, 그죠? X, OR 연산, 그 다음에 시프트 이동 연산도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 2-9번 문제 비트 활용 연산 요거를 풀어보시면 앞서 배운 내용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A는
1024 이렇게 값을 할당한 다음에 A 값을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1024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자, 이제 A 값을 2비트 시프트 시켜버립니다. 그죠? 이때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죠. 그러면요, 얘를 4로 나누어지는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56이 되죠. 자, 이 A를 할당할 때 할당 연산자를 쓸 수 있는데요. A를 한 비트 10부터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512가 되겠죠. 512를 A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A를 출력해보면 A는 512가 되죠. 그죠? 이것을 다시 10부터 시키고 또 A를 출력하면 25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A를 두 칸 10부터 시켜주는 이 연산의 결과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것인데요. 파이썬은 굉장히 많은 연산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연산자들이 한 줄에 나올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가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0 곱하기 30 있다 그러면 이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자 중에 우선순위 먼저 처리돼야 되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곱셈 연산이 더 먼저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0 곱하기 30에 괄호를 넣어준 것과 같이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괄호 10 더하기 20 그리고 닫는 괄호 그리고 곱하기 30 이런 연산이 있으면요. 괄호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괄호 연산자가 먼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괄호 연산이 있을 때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지수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나트 연산, 그 다음에 덧셈 연산, 뺄셈 연산이 있을 때 이 덧셈 뺄셈이 부호를 나타내는 연산자로 사용될 때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 다음으로는 곱셈, 나눗셈, 모듈로, 그리고 나눗셈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덧셈, 뺄셈 연산입니다. 이거는 A 더하기 B와 같은 연산에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비트 앤드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 XOR 연산자, 그리고 OR 연산자 등등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표에서 같은 칸에 있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동일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대부분 먼저 나타나는 연산자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D가 있다. 그러면 얘랑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죠. 그러면 먼저 나타나는 연산자 얘가 1번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으로, 그 다음에 얘가 3번으로 이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도 없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적에는 괄호 연산을 써서 내가 더 먼저 처리하고 싶은 연산자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괄호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석문과 인풋 함수인데요. 주석문은 프로그램 내에서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 버려요. 우선 이제 한 줄 주석이라 해가지고 문장 전체, 문장의 한 줄 전체를 주석문으로 처리할 경우는 문장의 맨 처음에 이 샵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문장 내에서 만일에 샵 기호가 나오죠. 그러면 샵 기호부터 전체 줄의 끝까지, 즉 엔트키가 나올 때까지가 주석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문은 번역기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디우스 이퀄 4 그리고 코드가 나옵니다. 그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변수를 사용하는 코드네요. 그죠? 근데 이 코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요. 이게 뭐지? 왜 이걸 썼지?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
원의 반지름을 레디우스라는 변수로 정의하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과 면적과 둘레를 각각 출력하자. 요 두 줄만 있어도 전체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쉽게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주석문이 중요할까요? 파이썬 명령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에 매우 가깝지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코드를 자신만 쓰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 보면 타인이 수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주석문을 보고 그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즉 어려운 코드의 설명 옆에 주석을 달아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코드를 볼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석을 통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여러 줄의 주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작은 따옴표 3개를 씁니다. 작은 따옴표 3개는 문자열로 처리되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할당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요거를 주석문처럼 쓰는 거죠. 얘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석 처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주석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 세 줄은 주석이 아니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앞에다가 샵을 달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두 줄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따옴표 3개, 따옴표 3개로 묶어져 버리면 중간에 이런 따옴표가 있더라도 전부 무시되고, 그죠? 이 전체가 주석 처리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결과는 이 줄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석문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은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고 큰 따옴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nput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출력만 하는 것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때는 input 함수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이 input 함수를 쓰게 되면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이 str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str형을 우리가 정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int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입력받아 가지고 정수로 바꾸고 싶으면요. input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그거를 int로 감싼 다음에 그거를 age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코드를 보면 name equal input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면 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 이 책에서는요. 요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 내용이 name이라는 문자열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역시 인풋문이 나오겠죠. 이때 입력한 값 22가 있을 때 만일에 얘를 정수로 감싸지 않으면요. 문자열 22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얘를 int로 감싸줘야 숫자 22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 age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int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age에다가 더하기 10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실습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화창에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name equal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요. 이 인풋 문에 있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 부분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프롬프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동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요. 이 네임에는 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나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age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 주고요. int input 이렇게 하고 따옴표를 치고 닫는 괄호를 2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input 함수와 int 함수, 즉 2개의 함수가 사용됐죠. 그죠? 그러니까 닫는 괄호도 여기 2개가 나와야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age를 입력을 합니다. 요거는 오타가 있네요.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입력한 다음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2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age는요
20이라는 정수가 됩니다. 우리가 타입으로 age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int양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10년 후 나이 해가지고 age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10년 후 나이를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인트로 감싸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수를 입력하더라도 이 자료형은 문자열 age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age에다가 더하기 10을 하면요.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풋 함수를 받았다 치면 int age 더하기 10 이렇게 정수형 변환을 해 주셔야만 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랩 문제를 통해서 이름과 나이 혹은 이름과 숫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 숫자 값을 처리하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로부터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 가지고요. 이 원의 면적을 출력하는 코드도 직접 짜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는 많은 랩 문제가 있고요.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2장에서 익힌 내용들을 복습해 보신다면 이 내용이 모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